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형사소송법을 처음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이 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놓을 테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그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공부예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형사소송법. 이름 이야기하면 이거 동영상에 계속 뜨겠네. 형사소송법 뭐 하기 위한 법이죠, 이게? 뭐 하는 법이야? 뭐에 쓰는 법인고, 이게? 뭘 하기 위한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인을 처벌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죠. 절차, 범죄인 처벌 절차. 그래서 형사소송법이라는 용어가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고치는 것이 옳은 것 같단 말이죠. 형사절차법으로 고치는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형사절차법.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법. 그래서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느냐? 도둑도 강도 살인법 어떻게 처벌해요? 그 애를 경찰이 잡아서 그냥 처벌해버려? 그냥 도로를 때려 죽여버려? 아니죠, 그죠? 재판을 하잖아. 그 재판하는 게 바로 소송입니다, 소송. 그래서 재판을 위주로, 소송을 위주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놈을 잡아서 수사하는 절차도 있죠. 그 다음에 형을 집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형사소송법이라고 해놨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형사절차법이고요. 주로 재판에 관한 게 규정이 됐는데,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는 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시험 공부를? 경찰이 되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경찰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재판하는 사람입니까? 형 집행하는 사람입니까? 수사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경찰 시험을 준비하니까 이 수사를 주로 하는 이쪽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은 근데 그 분석표를 잠깐 봤지만 시험은 골고루 나왔죠, 그죠? 수사의 한 3분의 1, 재판의 한 3분의 1, 그죠? 그 부수적인 3분의 1 이렇게 시험이 골고루 나왔어요. 그리고 책도 이렇게 형사 절차 단계로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좋은데, 제 책은 그 형사 절차 단계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뭐 공부가 된 사람은 이게 좀 쓸데없는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초보자들은 형사 절차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고, 공부가 됐고 한 바퀴 돌아온 사람은 확인하는 걸로. 그런 거 있잖아. 왜 자기 초등학교 되돌아갔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이랬었지,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봐봐. 과연 그럴까? 이건 초짜지, 그지? 자, 참, 그 형사소송법 얘기하면 항상 기본적으로 요 얘기는 좀 구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얘기만 먼저 하고 단계별로 들어가겠는데, 범죄가 있으면은 범죄, 폭행이다라는 범죄, 살인이라는 범죄, 절도라는 범죄. 이 범죄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범죄인이 나는 따로 없다고 봐. 항상 사람은 살아가는 데서 범죄 선상에 이렇게 있어요. 그저께 인터넷을 강타한 사모슨 역도 선수 있잖아. 얘를 때렸는데 광대뼈가 화물하도록 때려버렸어. 봤어요? 사장이 눈이 안 떠져. 얼마나 맞았는지. 근데 그게 정치 6주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무슨 죄야 그러면? 폭행치상이지. 폭행치상. 폭행치상. 뭐 처음부터 그냥
작살 내려고 눈덩이를 작살 내고 때렸다면 그건 상해일 텐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때리다 보니까 눈덩이가 함몰됐다 이런 거야. 폭행치상이라고. 그다음에 저도 거의 이런 사태에 이를 뻔했는데 뭐냐니까 그 얘기 말고 그 6대 연달아 맞았다는 그 얘기 말고 최근에 아랫집에서 올라와요. 왜 또 쿵쾅거리냐고. 우리는 쿵쾅거리는 거 없는데 쿵쾅거린대. 그러니까 막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심하게 해드릴게요. 그러고 문을 쾅 닫고 갔는데 그쪽에서 이제 일단 좀 사람이 기가 약한지 그냥 내려갔어. 근데 이제 이게 이야기 번지면 층간 소음 문제로 결국 막 그 순간 머릿속에 막 온갖 게 떠오르잖아. 저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불을 지르면 어떡할까 이런 거 있잖아. 칼 들고 망치 들고 올라오면 어떡할까. 그런 게 많잖아. 층간 소음 시비 걸리면 그지? 살인 나고 그런단 말이야. 하여튼 이런 범죄가 있었을 때 일반 사람은 형사 문제하고 민사 문제가 동시에 발생된다라는 것은 잘 몰라요. 사제 얘기 좀 있으면 이제 형사 절차로서 형사처벌 받겠죠. 징역 받을 것 같아 한번 봐도. 그치? 징역 받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해온 게 있으니까 보통 징역 그러면 보통 답이 나와 있죠. 징역 1년에 뭐가 나와? 집행유예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럴 가능성이 100번 맞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걔 맞은애 치료비 물어주고 지금 뭐 역도하기 싫다 이래가지고 뭐 심적 충격을 받았잖아. 그지? 그러면 걔의 치료비 물어주고 역도를 못하면서 못 번 돈이 물어줘야 되잖아. 그지? 민사 문제로 가요. 민사 문제로. 손해배상하고 치료비. 이거 둘이 합의하면 끝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사재판을 끊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 형사 문제는 경찰이나 검사가 해주겠죠. 검사, 판사가 해주겠는데 치료비까지 경찰이 받아주는 건 아니죠, 그죠?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경찰 직무에서 치료비 문제까지 개입하면 이거는 직권남용이 돼요. 직권 월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무에 들어갔을 때에 형사 문제인지 민사 문제인지를 잘 구별해서 개입을 해야 돼요. 잘못 개입하다가는 형사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내가 돈 받아줄게 하고 나서 버리면 어떻게 돼?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거는 민사법원에 합의 보시고 합의 안 되면 민사법원에 청구하세요. 그래, 네. 보통 머리 빨리 돌아가는 새끼들은 뭐야? 그래, 내가 돈 받아줄게. 반띵하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 조만간 자기도 수사 주체에서 수사 객체로 바뀝니다. 그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기초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자 그러면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봐보죠. 프린트에 보면 크게 지금 이게 색깔로 구별을 안 해놨는데 어떤 범죄가 있으면 이 범죄를 수사를 합니다. 수사. 바로 수사할 수는 없겠죠, 그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겠죠, 그죠? 얘를 수사를 할까 말까. 그래서 그 사이에 내부적 조사인 내사가 있어요. 내부적 조사. 한자 표현이 많으니까 이 요약되는 말이 뭔지 용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내부적 조사 이런 말을 써놔. 내부적 조사, 내사. 내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얘를 진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수사를 합니다. 수사하고 그다음에 그냥 처벌 못하고 재판해서 처벌한다 그랬죠, 그죠? 재판이 바로 소송이고요. 소송, 공적인 소송이라고 해서 공소라고 합니다. 재판, 공소. 재판은 몇 번 해? 우리나라는 3세판이지, 그지? 항상 3세판. 근데 뭐 재판 반드시 3세판 할 필요 없고 한 판 하려고 끝내도 되죠, 그죠? 한 판 끝내도 되고. 걔들이 승복을 안 하면 2판 할 수 있고 3판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재판은 최대 3판, 3세판. 지방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까지 할 수가 있다고. 하여튼 3판 재판이 끝나면 이제 한 판 재판해 가지고 그냥 승복을 해버리면
선고를 해버리면 더 이상 재판 안 하고 그러면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형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집행 단계. 그래서 형사 절차는 크게 수사 절차, 재판 절차, 형 집행 절차 이렇게 큰 세 가지 절차로 나눠지게 돼 있죠. 그런데 뭐 곽한구가 절도를 했다. 어? 그 다음에 사제이가 사람을 눈을 못 뜨도록 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뭐 뇌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뭐 그것도 있네. 상주 할머니가 농약을 상주의 할머니가 농약을 타서 사람을 사이다를 마시게 해서 죽였다. 이런 여러 가지 범죄. 이런 범죄가 있으면 그 범죄가 맞나 안 맞나 이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다고요. 조사를 한 다음에 수사에 착수하는데 이 수사는 경찰이 한다 그랬죠, 그죠? 경찰이 하고 그다음에 검사도 합니다. 검사, 경찰 검사가 수사를 하죠. 하고 이제 재판에 거는데 재판은 검사만이 걸 수 있죠, 그죠? 재판에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거는 것을 공소제기라고 그러죠. 참, 그 앞에 내부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경찰 검사가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사제여기가 사람을 패서 눈을 못 뜨게 만들었다라는 사건을 조사를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라고 표시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입건이죠. 입건. 사건을 그 사건 접수 대장에 써넣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사건을 기입해서 입건하다. 뭐 한자로 표현하면 물건건 세울 입인데 그래서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수사에 착수하겠다 이 표시가 입건이에요. 그래서 별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그죠? 그냥 우리가 수사에 착수하겠다 이 의사 표시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제에 입건됐죠, 그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에 거는데 공소제기인데 이걸 줄여서 기소라 그래. 기소. 공소제기를 줄여서 기소. 이게 공적인 소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형사소송은 공적인 소송. 이걸 공소제기를 줄인 말이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기소. 그 다음에 재판은 1, 2, 3 세 판을 할 수 있는데 뭐 세 판 다 안 해도 된다 그랬죠. 한 판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하여튼 재판이 끝나가지고 더 이상 다투게 없을 상태가 된 것을 확정이 됐다 그랬죠. 그죠? 확정이 돼야 그 재판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뭐 징역 1년이 떨어졌다, 벌금 몇백만 원이 떨어졌다 했을 때 그 형을 집행하는 것은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1심에서 안 다투면 1심에서 2심으로 안 가면 확정이 되는 거죠. 그죠? 2심으로 가면 또 재판해요. 그죠? 2심 서울고법에 가서 또 하고 또 거기서 안 다투면 끝나는데 또 재판을 더 하겠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면은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이 됩니다. 하여튼 확정이 돼야 형을 집행한다는 문제가 나올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전체적으로 쭉 보고요. 범죄가 있고 내사가 있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재판이 끝나서 확정이 되면 형집행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이 단계별 형사 절차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요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전제들이 되는 게 있죠. 수사에 그거를 단서라 그럽니다.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 이런 표현. 단서가 이게 무슨 말이야? 단서. 이게 한자로는 끝단 실말이 서죠. 그죠? 그래서 막 실이 엉켜져 있을 때 실을 푸는 가장 출발이 뭐야? 실 끝을 찾는 거지. 그지? 수사가 복잡할 때, 수사의 단서를 찾는 거잖아. 무한도전 봤어? 부산 저 담는 거? 5명 그 수배 받는 거 찾는 방법 안 봤어 그거? 오호 그거 재밌는 걸 안 봤어? 걔들 어디서 출발했는가 경찰이 그 출발 단서부터 찾잖아. 아이고
그런 걸 봐야 형사법을 잘 한다니까. 그거 봐갖고 다시 보기 위해서. 경찰이 어떻게 범죄인을 잡아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봐두란 말이야. 그것도 재미와 공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좋은 건데 그런 거 안 보고 맨날 뭐 오마비나 보고 있어? 그 내리면 안 끝나? 다음 주면? 하여튼 수사의 단서 사정이 같은 피해자 신고했죠, 그죠? 신고. 맞았다. 그다음에 뭐 비슷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고소 고발 여러 가지가 있죠. 신고, 고소 고발 또는 여죄 발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상세히 하고요. 그래서 뭘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 놓은 범죄인이 이게 잘 나올까? 파란색이 범죄인이 입건이 되면 뭘로 바뀌냐 하니까 일단 범죄인이 용의자가 되죠. 참 무한도전의 죄명들이 하여튼 웃기더라고. 무한도전에 유재석이는 방화범, 시청자 마음에 불을 놓은 방화범. 그다음에 뭐 박명수는 웃음을 다 주겠다 해서 웃음 살인범. 또 쟤는 누구더라? 그 정준하는 밥 도둑놈, 절도죄로 수배가 되고, 그래서 용의자잖아요. 용의자 했는데 이 사람이 입건이 되면 뭘로 바뀌어요? 용의자, 이거 노란 걸로 해야 되겠다. 잘 안 나올 것 같아. 용의자가 그 전에 4살을 받는다 그랬죠, 그죠? 4살을 받으면 수동이죠, 4살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로 피내사자를 부릅니다. 4살을 당하고 있다. 피내사자. 피내사자, 유재석 피내사자, 박명수에서 입건이 되면 피의자로 바뀝니다. 피의자. 이가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 방화의 의심, 살인의 의심, 피의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재판에 걸려서 기소가 되면 판사한테 처벌해달라고 고해 바쳐진, 꼬질러진 피고인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재판이 끝나가지고 징역이 확정돼서 교도소 들어가게 되면 형벌을 받는 수형자 개념이 됩니다. 수형자 개념. 그래서 똑같은 범죄인, 곽한구, 유재석이 같은 사람이 형사 절차 진행에 따라서 용의자로 불렸다가 피내사자로 불렸다가 피의자로 불렸다가 피고인을 불렸다가 수용자로 불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뒷배경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뒷배경을. 피내사자 그러면 그 사람이 입건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피내사자. 아직 입건 안 된 거죠, 그죠? 피의자라고 불렸으면 뭐라는 거야? 유재석이를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입건됐습니다. 이 말이지. 그지? 수사에 착수됐습니다. 이 말이지. 그지? 그 사람은 그냥 참고인으로 부릅니다. 이러면은 아직 입건 안 됐다는 얘기죠.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거는. 그래서 수사에 착수됐다. 근데 아직까지 계속 피의자 그러면 아직 기소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죠? 피고로 됐다는 말은 기소가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형자다 그러면 재판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특히 요 2가지 피의자하고 피고인을 구별을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내요. 이거를 시험에 냅니다. 항상 형사소송법은 문제 만드는 스타일이 빤해요. 피의자하고 피고인하고 바꿔서 많이 냅니다. 그러면 피의자는 거꾸로 말하면 뭘 받고 있는 사람이야?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이 피고인이 됐으면 뭘 받고 있어요, 이제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어 놨어요. 피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피의자다 갖다 끌어다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의 책들 보면 재판이 먼저 나와 있어요, 재판이 나와 있고 그게 끝나면 수사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쪽으로 사건 진행별로 그냥 수사를 앞에 내놨어요. 내놓고 책을 다시 썼어요. 다시.
이런 책이 한 10년 전에는 매우 앞선 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화돼 가지고 뭐 다른 책들도 다 이렇게 따라가고 있죠. 다 수사, 재판, 뭐 형집행정으로 다시 다 재배분을 했어요. 법조문하고 달리. 그래서 피의자의 권리냐 피고의 권리냐 묻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고 다른 원리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피의자로 말하면 얘는 재판에 아직 안 걸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소송 계속 전이라고 해야 되나, 소송 계속 후라고 해야 되나? 소송 계속 전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아직 재판에 들어가기 전이고 피고인으로 바뀌었으면 소송 계속 후라는 얘기가 되죠. 이런 용어도 보기 넣어놨어요. 소송 계속 전, 소송 계속 후. 잠깐 한번 해볼까? 잠깐. 계속 앞으로 나올 거지만 피의자인데 변호사 살 돈이 없어. 그래서 나라에다가 이제 변호사 붙여달라고 하는데 그게 국선 변호사잖아요, 그죠? 국선 변호인. 피의자한테는 붙여줘요, 안 붙여줘요? 안 붙여줘요, 그죠? 피고는 된 다음에야 나라에서 변호사를 붙여주죠. 국선 변호인.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의자로서 잡혀 들어가면 그러니까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사한테 체포나 구속이 되면 법원에 가서 한번 그걸 다툴 수 있죠. 왜 나를 함부로 잡아갔느냐. 그걸 뭐라고 그래? 체포나 구속의 적부심사라고 그러잖아. 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처음이니까. 구속 적부심사는 피의자 단계에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단계에서는 청구 못하죠. 기소 전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기소 후에는 못하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어. 곽한구가. 또는 사재기가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뭐 조사가 한두 시간 안 끝나고 아침 10시에 갔는데 새벽 한 2, 3시 돼서 끝나요. 그러면 하루 종일 물었던 말 또 먹고 뭐 일부러 그러지. 물었던 말 또 먹고 뭐 해가지고 쭉 써놓습니다. 써놔가지고 얘가 제대로 말하는지 앞뒤가 헷갈리는 말하는지 그걸 써놔요. 써놓고는 이제 나중에 그걸 증거로 제출하는데 이놈이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무슨 말 했더라라는 것을 다 까먹게 돼버려. 내가 차를 훔쳐갔다고 했는지 아니면 아는 사람 사업차로 돈 빌릴 정도 못 받아서 그거 대신 차로 받아가서 가려고 했다가 보니까 절도로 오해받았다라고 했는지 지가 무슨 말했는지 까먹어 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조사받을 때 했던 말을 보고 싶어서 수사 서류 좀 보여주세요라고 열람을 신청하면 수사료 열람 좀 하자 하면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안 보여줍니다.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보고 싶으면 재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재판 들어가게 되면 지가 수사할 때에 무슨 얘기를 해놨는지 지 서류를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크다란 차이죠. 그죠? 또 하나 크다란 차이가 기소 전에는 사건을 이렇게 공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로 공개 안 합니다. 절대로는 아니고, 그지? 원칙이 공개를 안 하죠. 재판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개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이 기소 전후를 둘러싸고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잘 알아두면 외울 게 많이 줄어들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본 수사서류 열람 등 사건 같은 게 기소 전에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공개 원칙이다. 그래서 수사는 몰래 하잖아요, 몰래. 공개 수사로 전환해버리면, 유재석이 뭐 저기 공개 수사회가 SNS 올리라 그러니까 한 걸음도 못 가, 한 걸음도 못 가. 금방 사람들이 찍어서 올리잖아. 지하철 타고 가면 찍어 올리고, 뭐 타면 찍어 올리고. 꼼짝 못 해요, 꼼짝. 비공개해버리면 그 사람이 거의 뭐 범죄를 저질렀든 안 저질렀든 매장이 됩니다. 매장. 우리는 뭐 사재혁이가 때렸다 그러니까 맞은 사람의 사진만 보고 이 새끼 아주 나쁜 새끼였구나 이렇게 알아버리잖아요. 근데 그 속에 숨은 게 사실 뭔지 모르지, 그지?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사재혁이 때린 게 아니고 지가 뭐 가서 박았다든가 이렇게 나와도 사재혁이는 이미 나쁜 놈으로 뭐 이미 딱 바뀌어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도 비공개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이런 데까지 범인, 용의자, 피내자자, 피의자, 피고인. 그 다음에
기초 용어를 조금 더 정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더 넣어놨는데 이렇게 범인은 피해자자, 피의자, 용의자 이렇게 불리지만 범인은 이제 가해자죠. 가해자는 그렇게 불리지만 피해자는 어떻게 불릴까? 피해자나 목격자들은 어떻게 불릴까? 피해자, 목격자. 우리가 보통 그 사회에서는 피해자, 목격자를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법적으로는 수사 과정에 나와서 피해자, 목격자가 증언하게 되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말하지 않죠. 그죠? 뭐라고 말해? 참고인이라고 말합니다. 참고인. 그 다음에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판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이 법적으로 증인으로 말하죠. 그죠? 증인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전문가들 뭐 의사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는 감정인들을 말하지 않죠. 감정 수탁자 또는 수탁 감정인이라고 거꾸로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나와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감정인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인. 이런 기초 용어. 범인은 피의자, 피고인 불리고 피해자는 참고인, 증인으로 불리고 옆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감정 수탁자, 감정인으로 불린다. 왜 이걸 미리 이야기했느냐 하면 피의자, 참고인, 감정 수탁자는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어요. 전혀.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피고인, 증인, 감정인이 되면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에 안 나오면 묶여서 끌려가죠. 그죠? 구인돼 갑니다. 증인. 감정인은 안 되겠지만 피고인, 증인은 끌려나가요. 또 증인은 안 나오면 또 돈도 과태료도 맞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돈도 내야 될 문제도 있다. 이런 기초 개념들을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수사에 관한 걸 조금 더 봐볼까요? 수사. 자, 수사는 누가 한다 그랬지? 경찰관, 검사가 한다 그랬습니다. 경찰, 검사가 한다. 근데 경찰하고 검사가 같은 조직이야? 아니면 다른 조직이야? 다른 조직. 경찰은 어디 소속인데? 행정부 어디? 우리 지금 뭐 부서가 하도 바뀌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뭐 행안부 그랬다가 행자부 그랬다가 뭐 지금 행안부라고 돼 있나? 여전히 행정안전자치부 하여튼 옛날 옛적에 내무부 내무부 거기 소속이고 검사는 어디 소속이에요? 법무부 소속이죠, 그죠? 법무 소속. 그래서 소속이 다릅니다. 다른데 둘의 관계가 옛날은 경찰의 뭐 왕이 검사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에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죠, 그죠? 서로 별개의 부서입니다. 그래서 옛날은 검사가 경찰 보고 까라 그러면 깠는데 지금은 안 까이 그러죠. 서로 이제 견제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경찰은 수사가 끝나면 검사한테 사건을 다 넘겨야 되죠. 넘기고 경찰이 자기가 기소하는 경우는 있을까 없을까? 원칙은 없어요. 원칙은 없고 간단한 사건이 즉시만 자기가 기소할 수 있죠. 그것도 경찰서장이 검사한테 사건을 넘기면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지? 기소 독점주라고 해서 기소권을 누가 독점하고 있다고? 검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근데 경찰도 간단한 사건 20만 원 미만의 20만 원 미만이요 이하요. 20만 원 이하의 간단한 벌금의 사건은 경찰서장도 바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결 심판에 회부된 사람은 피의자야 피고인이야? 피고인이 된 거죠, 그죠?
즉결심판을 회부된 사람은 피고인이 된 겁니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도 일종의 기소니까. 기소가 되면 피의자가 피고인을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지? 피고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사는 이렇게 1심 지방법원이지. 지방법원 1심에 바로 기소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이제 정식 재판인데 정식 재판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 1심 지방법원에서 간단하게 재판하는 게 또 있어요. 그죠? 약식으로 재판하는 게 있습니다. 약식. 그래서 검사는 약식 기소도 가능하고요. 정식 기소도 가능합니다. 참 아까운데 오성환 씨하고 임창용 씨 어떻게 됐나? 나는 이 자체가 열받는 상황이 있는 건데, 아니 가지고 카지노 만들어 놓고 가서 카지노에서 갔다 왔는데 왜 그게 도박이 되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강원랜드 가서 땡기면 그거는 국가 산업 발전이고, 저 가서 몰래 땡기면 그거는 도박죄가 되고, 왜 다르게 돼 있냐고. 국내에서 하면 도박이 안 되고 오성환이가 저 가서 하면 가서 도박이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 벌금 700만 원으로 약식 기소가 됐지. 약식 기소로 700만 원밖에. 그래서 지금 오성환의 신분이 뭐가 됩니까? 오성환의 신분? MLB 뭐 야구 선수도 아니고, 그지? 일본 프로 야구 선수도 아니고, 한국 야구 선수도 아니고, 뭐야? 피고인 오성환이 된 거지. 피고인 오성환. 약식 기소가 됐으니까, 그지? 지금 700만 원 아마 떨어졌는데 700만 원 맞고 일주일 안에 정재판 청구 안 하면 700만 내고 이제 뭐가 돼? 수용자가 되는 거지. 수용자 오성환이 되는 거죠. 그지? 수용자 오성환이. 아까워. 하여튼 약식, 정식 이렇게 기소되고요. 근데 요거는 기소가 된 거고, 만약에 검사가 봐준다고 불기소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 불기소 처분하면? 여기는 기소가 된 거고. 그래서 기소되는 방법은 경찰이 즉결심판을 위반하는 방법,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하는 방법, 검사가 정식 바로 기소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방법이 있는데, 검사가 만약에 불기소 처분하면 피해자가 어떻게 하냐고, 피해자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사제여기가 뭐 돈을 어떻게 써가지고, 금수저로서 온갖 변호사 다 동원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 받아냈다. 그 이야기 들었어요, 인터넷에? 미국의 금수저 사건. 갑부집 아들인데 하도 심심해가지고 그 아들이 술 처먹고 마약했던 거 해가지고 차 몰고 가다가 뭐 몇 명을 죽였는데 1,000만 달러짜리 변호사 샀더니만은 변호사가 이 얘의 병명을 밝혔는데 부자병이라고, 부유병, 부자라서 주체를 못하는 정신병이라고 밝혀가 불기소 처분 받은 거. 사람을 넷이나 죽이고도 넷인가 다시 죽이고. 그렇게 만약에 불기소 처분 받아서 그럼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검사 목을 따나? 청와대 가서 진정하나? 청와대 앞에 가서 이렇게 팻말 시위하나?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인 방법이 마련돼 있죠. 그죠? 검찰 항고도 해보고 안 되면 고등법원에 가서 재판으로 정해달라고 하는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 신청. 이런 용어 미리 잘 봐둬야 돼요. 재정 신청. 어디 가서 한다고? 고등법원에. 하여튼 서울, 경기, 인천은 다 어디 가서 해야 돼? 서울 고등법원에 가서 해야 돼요. 서울 고등법원에. 대구, 경북 같은 대구 고등법원에 가서 해야 되고. 그래서 서울 고법에 검사의 이런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재판으로 가려달라, 재판으로 정해달라라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재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 고등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뭐라 할까요? 재정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검사한테 명령을 하죠. 그 사건 기소하세요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서 기소를 해야만 돼요. 기소 명령이. 그래서
그런 루트를 통해서 다시 기소를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재정 신청에 따라 검사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때 다시 약식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정식 기소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기소하는 루트는 이렇게 세 가지 루트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즉심, 검사의 약식, 정식. 안 했을 때는 고등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불기소 처분의 종류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 봐도요. 기소유예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뭐지? 기소하는 것을 미루다. 유예란 말이 미루다는 거죠. 그죠? 검사가 봐주는 겁니다. 검사가. 폭행범이라도 기소유예를 할 수 있어요. 어제 내 뉴스에서 잠깐 그냥 봤는데 스쳐가 들어. 강도범인데 강도범이었는데 구치소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뭐 돈이 막 온다고. 강도범인데 강도범이 하도 약해가지고 강도짓 하다가 오히려 얻어 터지고 도망가는 강도가 있었다는 거야. 불쌍하다고, 강도가 불쌍하다고. 구치소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던데. 그런 상황이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해도 됐을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잡혀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소유예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검사가 봐주는 거죠. 만약에 저런 사건이 판사한테 넘어갔을 때 판사가 보니까 이 또 불쌍한 강도야, 60대 할머니도 못 때려잡는 강도가 무슨 강도짓을 한다고 그래서 봐주겠다 그러면 무슨 유예를 해줄 수 있어요? 판사가 봐주는 거는 선고하는 걸 미뤄줄 수 있죠. 그죠? 선고유예도 있고 또 뭐도 있어? 집행을 미뤄줄 수 있는 집행유예도 있습니다. 유예란 말 나오니까 자 봐봐. 선고유예는 누가 봐주는 거야? 범죄인. 검사가 봐주는 거야? 판사가 봐주는 거야? 선고유예 판사가. 기소유예는 누가 봐주는 거야? 판사가 봐주는 거야? 검사가 봐주는 거야? 검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면 재판에 소송을 거는 사람이야. 검사는 재판을 거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누구야? 장발장 재판하는 사람 누구야? 판사야, 검사야? 재판하는 사람은 판사야.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판사고, 장발장 재판하는 사람은 판사고, 재판에 거는 사람은 검사야. 그러면 장발장을 봐주는 사람은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서 봐줄 수도 있지만 기소했다면 판사가 봐줄 수도 있잖아. 판사가 봐주는 게 집행유예 선고유예, 검사가 봐주는 게 기소유예. 응? 생초 단계에서 이 어려움을 겪는 게 이거더라고. 나는 이런 걸 당연히 알겠지 싶었는데 기소유예 누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요. 선고유예 누가 하는 거야? 그러면 검사가요. 이런다니까. 누가 하는지 잘 알아둬요. 생초 단계에서. 자, 그 다음에 수사의 기초적인 얘기 조금 할게요. 수사에 관한 거. 그래서 이렇게 기소되는 거를 이런 루트로 재판에 들어간다 받고. 자, 다시. 수사는 어떻게 하느냐? 수사는 도둑놈들, 강도범들, 뭐 살인범들 보고 일단 나오라 그러죠. 입건하게 되면 나오라 그럽니다. 근데 순순히 잘 안 나오죠. 순순히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라 그랬을 때 지 뜻에 따라서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임의수사입니다. 임의수사. 그래서 출석 요구했을 때 그 보통 소환에 그러죠. 소환했을 때 소환에 응했다. 그러면 될 수 있죠. 그래서 임의수사가 바로 이제 피의자 신문입니다. 불러다가 묻는 거죠. 피의자 신문. 얼마를 때렸냐, 왜 때렸냐, 도박을 왜 했느냐, 누구에 따라 도박했느냐 이런 거. 피의자 신문. 그다음에 목격자들,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있죠. 참고인 조사. 그다음에 전문가한테 부탁하는 감정 위축 이런 것들이 임의수사입니다.
근데 나오라 그럴 때 나오는 순순히 나오는 도둑놈, 살인, 강도놈이 없잖아요, 그죠? 안 나오니까 걔를 강제로 끌고 와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강제 수사고요. 그래서 피의자 신문에 응하지 않은 놈들은 묶어서 끌고 와야 되겠죠. 체포 구속하고. 그다음에 그놈의 뭐 계좌라든가 그놈의 소지품을 수색해서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압수수색입니다. 이런 것들이 강제 수사. 그래서 체포 구속은 인적 강제 수사라 그러고 압수수색은 물적 강제 수사라 그러죠. 그래서 증거들을 찾는 게 압수수색. 사람을 잡아들이는 게 체포 구속. 주로 짧게 잡고 있으면 체포, 오랫동안 잡아서 가두면 구속. 체포 구속. 여기서 기초 개념으로서 매우 중요한 게 임의 수사라고 할 때 이 임의란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 이게 기초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법학에서 형법, 형사정법, 경찰학 통틀어서 요 얘기를 모르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임의라는 말을 또 공부를 하고 있죠. 임의라는 말. 옆에 쓰나 보세요. 임의 맡길 임입니다. 맡길 임. 임대, 임차할 때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갔죠. 이는 뭘까? 뜻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면 누구의 뜻에 맡겼다, 누구의 마음에 맡겼다 말이 임의수사란 말이죠. 임의란 말이. 저기 환풍기 저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임의 조작 금지, 카메라 임의로 만지지 마라 이런 거. 이게 무슨 말이야? 임의란 말이 마음대로니까 네 마음대로 만지지 마 이 말이지. 임의 조작 금지란 말이지. 임의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철로 임의 임의 금지 이런 말이 붙어 있잖아. 철도가에 지하철에 임의 출입 금지 이런 거. 타 죽어요, 타 죽어. 전기에 위로 올라가면. 응? 그 뉴스에서 안 봤나? 노량진 놀러 가본 사람 있나? 노량진역에 거기에 지하철도 가고 철도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놈이 시골에서 왔는 놈인가 기념 촬영한다고 저기 위에 올라갔었어요. 위에 철도 옆에. 거기 기차는 쉽게 올라가요. 전철은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죠. 기차는 사다리가 있거든. 그래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이러다가 선에 안 닿였는데 위에 고압선이 있는데 고압선하고 이게 1m 이상 떨어졌는데 여기서 번개가 치듯이 전기가 내려서 타 죽었잖아. 그 자리에서. 타 죽었어. 그렇게 무시무시해. 전기라는 게 꼭 접촉해야지 이 전기가 오는 게 고압의 경우는 번개하고 똑같아요. 떨어진 상태에서 내려와 쳐버리는 거야. 새까맣게 그 자리에 타 죽어. 근데 이 유족들이 왜 철로에 못 올라가게 막지 않았냐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국가를 대상으로. 이겼어요. 돈을 몇 천만 원 받아냈어. 그래도. 못 올라가게 막았어야 되는데 본인 과실이 한 50%는 되겠지. 50% 되는데 전혀 못 올라가게 막지를 못했으니까 국가도 배상을 하라라고 했어. 그래서 지 멋대로 임의로 올라갔다 뒤졌잖아. 임의로. 자, 하여튼 임의란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걸 아시고요. 그러면 임의 수사할 때 임의란 말이 어떤 말이냐 이건데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곽항구를 데려다가 네 진짜 훔쳐간 게 맞아 아니면 빚 대신으로 갖고 간 거야라고 물었을 때 그 곽항구의 마음에 따라하는 수사일까 아니면 수사기관 경찰 검사 마음에 따라하는 수사가 임의 수사일까? 요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때 임의라는 게 누구의 임의냐 말이야. 누구의 마음이 대로냐. 응? 목격자, 피해자, 참고인들이 나와서 수사에 응해주면 할 수 있고 못 안 하면 못하는 게 임의 수사야. 아니면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참고인 찾아가서 목격자 찾아가서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말이 임의 수사냐. 그래서 임의라고 할 때 임의가 누구의 임의냐가 중요한데 누구의 임의일까요? 경찰의 마음일까 아니면 곽항구 목격자의 마음일까? 수사 주체의 마음일까 아니면 수사 상대방의 마음일까? 수사 상대방의 마음. 수사 상대방이 따라주면 할 수 있고 안 따라주면 못해요. 못하니까 마련한 게 뭐겠어? 강제 수사겠죠. 그죠? 수사 상대방이 따라주지 않았을 때 수사. 그래서 체포구속 압수수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계속 나와요. 계속 임이란 말, 임이라고 할 때 임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마음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해보자. 미리 고문을 해가지고 자백을 했습니다. 도둑놈이 고문을 받아서 자백했어요. 그러면 이 자백은 그 도둑놈의 마음에 따라 한 거야, 안 한 거야? 임의성이 있어, 없어? 고문받아서 한 자백은 자기 마음에 따라서 하지 않은 거잖아, 그지? 임의성이 없습니다. 임의로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형사법 309조가 이렇게 고문받아서 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못 쓴다라는 법을 만들어 뒀죠, 그죠? 그걸 무슨 법칙으로 말해? 자백의 임의성 법칙으로 그러잖아. 자백의 임의성이 없을 때 자백을 임의로 자기 뜻에 따라 자기 마음에 따라 하지 않고 고문을 받아서 억지로 했다면 그 증거를 못 쓴다는 법칙을 만들어놨잖아. 그지? 임의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라고 자꾸 묻는데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임의성이다. 그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임의성이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었을 때 증거를 못 쓰게 하는 법칙도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또 하겠지만 천천히 기초적인 용어들을 미리 보겠는데 체포나 경찰에서 체포나 구속이 되면 법원에 가서 다툴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죠. 거기 체포 구속 적부심사라는 제도가 있다 그랬잖아. 적부심사 어려운 용어지만 처음에는 적부할 때 또 뭘 줄임말일까? 적법 부적법을 줄임말이겠죠. 그죠?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경찰이 나를 끌고 갔는데 경찰이 세월호 사건 뭐 시위한다고 시위했는데 동영상에 나는 나간 적도 없는데 나라고 해서 나를 소환해가지고 잡아가서 가둬버려. 사진 찍어서 이 당신이 여기 불법 시위했네 그래서 나를 소환에 끌려가 잡아 넣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억울하잖아, 그지? 억울하니까 나는 시위 현장 나오지도 않은데 나를 왜 저놈하고 또 혼자해서 나를 잡아 넣느냐. 다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법원에 다투는 체포 적부심사, 구속 적부심사입니다. 어디 가서 해야 될까? 의정부 같으면? 의정부 지방법원에 가야 되겠지. 그죠? 의정부. 자기는 보통 구속돼 있을 테니까, 체포 구속돼 있을 테니까 누구한테 시켜야 되겠어? 변호사한테 시켜야 되겠지. 그지? 아니면은 뭐, 엄마 아버지한테 시키든지 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죠. 적부심사, 구속 적부심사, 체포 적부심사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미리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체포되거나 구속이 되면 그 체포 구속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밝히는 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데요. 구속 전에는 특히 구속 전에는 구속을 할까 말까 하는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되게 비슷해요. 근데 구별을 하자면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이 된 다음에 할까 구속 전에 할까? 구속 전에. 구속 적부 심사. 구속하고. 구속된 다음에 구속이 적법했냐 아니었냐 그걸 밝히는 게 적부 심사죠, 그죠? 그다음에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 실질 심사는 그럼 구속 영장 떨어지기 전에 구속 영장을 발부할까 말까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서로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 영장 발부 전에 하는 거고,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 영장 발부 후에 하는 거고. 요거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 적부 심사는 법원에 하는 거고,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 발부하는 판사가 하는 거고. 그렇게 다르다는 거 알아두고. 자, 여기서 요만큼만 하고요. 아니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하나만 더. 압수수색 당했을 때, 아니 이거 범죄하고 아무 관련 없는 내 책, 내 만년필, 내 카메라, 핸드폰을 압수를 해갔어. 그래서 이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뭘까? 바로 준항고입니다. 준항고. 그 개념만 좀 보고 같이. 준항고.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환부죠. 그런 게 메모가 돼 있죠. 돌려달라, 환부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안 돌려주면 준항고입니다. 어디 가서 준항고 해야 될까? 의정부 같으면 의정부 지방법원, 서울 같으면 서울 지방법원에 가서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초 용어 조금 받고 좀 쉬었다가 재판에 관한 용어, 기초 용어들을 정리해 보죠.